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1월 26일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 갖고 온 생각은 도대체 왜 미국 주식은 우리가 꼭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건 한국인으로서의 생각보다도 그냥 전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그냥 글로벌 시대의 사람 중 한 명으로서 미국 주식을 우리가 왜 해야 될까? 그 생각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주식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 그리고 제 친구 같은 경우도 미국 주식 할 때 맨 처음에 그런 걱정을 했어요. 세금 22% 떼는 거. 세금 걱정되지 않냐. 근데 또 반대 측면에서는 그런 얘기들 하죠. 뭐, 한국 주식해서 잃는 것보다 차라리 세금 내고 원금 보장 받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수익적인 측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상으로만 봐도 미국 주식은 어쨌든 계속해서 뭐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최근에 코스피가 좋긴 좋습니다. 근데 코스피가 좋다라는 거지 한국 주식의 전체적인 근간이 지금 좋지는 않아요. 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기업들 중에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특정 몇몇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처럼 또는 최근에 또 현대차가 많이 올랐죠. 그런 특정 몇몇 기업에 의해서 그때그때 약간 사이클이 바뀌는데 이 사이클이 바뀌는 속도가 워낙 빠르고 그리고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마다 그 고저가 굉장히 심합니다. 네. 그나마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면은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미국 주식과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우상향을 되게 고르게 분포돼서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불안감이 덜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그래프 보시면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많이 있어요. 예, 물론 기업이 항상 잘 될 수는 없죠. 네, 항상 잘 되면 그거는 정말 좋은 기업이겠죠? 근데 하이닉스는 그 고저가 심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미국 기업들도 S&P 500을 보면은 그 고저가 심하지가 않아요. 네. 근데 코스피는 그 고저가 굉장히 심해서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좀 많이 줍니다. 흔히 말해서 포모라고 하죠. 내가 투자를 지금 들어가야 되나? 이런 불안감을 준다라는 거죠. 근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그게 좀 덜한데 그거와 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미국 주식이라는 걸 왜 해야 될까? 미국 기업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률보다 이 구조의 문제에 좀 더 가깝다라는 거. 그래서 오르니까 미국 주식. 사실 미국 주식도 다 오르진 않아요. 예,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고요. 그래서 위기 뒤에 미국 기업들은 어떻게 더 강해지는지 숫자와 구조로 함께 살펴볼게요. 근데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면 왜 미국 주식인가? 사실 이거는 주식이라는 단어 안에는 기업과 그다음에 그 미국의 정치 환경, 그다음에 미국의 어떻게 보면 주식 같은 기업가들의 정신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서 미국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숫자로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주식의 특징은 위기 이후에 더 강해지는 시장이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수익률보다 구조적인 측면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 예. 그래서 오늘은 미국 주식이 올라서라는 것보다 왜 구조적으로 더 강한지 이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왜 미국은 위기 뒤에 항상 더 강해질까? 이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미국 주식의 본질 처음부터 생각해 보면 바로 세계의 자본의 기본 기본값이기 때문입니다. 디폴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 자본이 다 몰리는 시장이 바로 미국 시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글로벌 기본 포트폴리오가 되고, 그 다음에 자본의 관성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자본이 처음에 내가 어떤 기업을 세워야겠다, 또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겠다 했을 때 자본이 처음에 미국으로 다 몰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처럼 자본의 관성으로 우리가 관성에 따라 행동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성에 따라 미국의 자본이 막 처음부터 모이기 시작해요. 물론 이거는 과거서부터 막 엄청 오래전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미국도 힘들었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연기금이나 보험, 패시브 펀드의 기본 비중이 바로 미국이다라는 거. 네, 이게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달러 자산은 안전 이전에 위기 시 유동성 피난처다. 네. 그래서 달러 자산이 어떻게 보면 세계의 지금 가장 기본값 중에 또 하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구조는 우리가 개인 선택보다도 금융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다음 규칙 안엔 정치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패시브 자금의 관성이 만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인덱스 펀드에만 투자를 잘 해도 워렌 버핏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의 모든 자산은 모은퇴 이후에 다 인덱스 펀드 S&P 500에 투자하겠다. S&P 500 인덱스 펀드는 SPY, 스파이라는 ETF가 있죠. 그래서 그것도 보시면은 되게 고르게 우상향 성장하고 있어요. 막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이건 아니고 대신 폭발적으로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그런 것처럼 금융 인프라와 규칙, 패시브 자금 이게 합쳐져 있다. 자, 그 다음으로 자, 자, 이거죠. 미국 주식을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산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더 뜯어보면은 바로 이 기업 선택 이전에 연결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간의 연결, 그다음 개인 간의 연결, 그다음 기업 간의 연결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자본 흐름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빠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돈이 그 몰리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세계의 돈이 다 모이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미국 주식은 특정 기업에 베팅하는 이게 바로 미국 기업과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좀 차이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과거에 바이오 주식에 한창 돈이 몰렸었잖아요. 약간 베팅되듯이. 근데 그때 문제였던 게 잃었던 돈을 잃은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예,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때 불안해가지고 투자를 안 했거든요. 한국 바이오에. 물론 번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잃은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는 도박성으로 투자가 진행됐다라는 게 상당 부분 많은 거죠. 네. 근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 자본이 모이는 시스템에 연결된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AI라는 시스템, AI라는 구조에 따라서 자본이 모이고 있죠. 네. 그래서 단순히 AI라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그다음 반도체,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다양하게 돈이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판단 실수보다 구조의 힘이 더 오랫동안 작동한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 개인이 투자를 좀 잘못하더라도 그 기업이 탄탄하다. 그리고 그 미국 구조가 탄탄하면은 사실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그 안정성을 되게 잘 보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투자하고 나서 한 3년만 자고 일어나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편안하게 잘 수 있다. 그런 것들 안정감을 보장해 준다는 거죠. 심리적인 안정감. 근데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안정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익률보다 무서운 거는 집중이 만든 바로 복리입니다. 워렌 버핏이 계속 얘기하죠. 복리가 최고의 뭐 투자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위 기업 집중, 이거와 그리고 복리의 가속, 이 두 개의 사이클이 굉장히 유동적으로 잘 돌아요. 근데 우리가 한국 기업 생각해 볼게요. 상위 기업에 집중되는 거. 네. 한국 같은 경우에 상위 기업이 삼성전자 시총 1위죠. 근데 복리가 잘 붙나요? 네, 그게 아니죠. 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올랐지, 사실 한 1, 2년 전만 해도 뭐 9층에 있습니다, 8층에 있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투자하고 나서. 그래서 오히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위 기업에 집중된다거나 복리가 가속되는 것도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그런 심리적인 게 어렵습니다. 네. 복리가 잘 쌓이지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워렌 버핏도 한국에 투자를 쉽게 하지 못한 거예요. 네. 물론 현재의 한국은 조금 나아지곤 있는데 그게 코스피가 올라서 나아진 거는 나아진 게 아닌 거죠. 지금 한국에 있는 경제 상황은 사실 만만치 않게 안 좋습니다. 환율도 굉장히 안 좋고 한국에 있는 은행권들이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을 자르고 있죠. 네, 그리고 최근에 LG나 다른 대기업들 그리고 뭐 넥슨이나 게임 회사들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뭐 40대 이상인 사람들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뭐 AI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 물론 AI 때문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은 것 때문도 같이 겹쳐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 S&P 500의 상승분의 상당 부분이 상위 대형 기술주들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전에도 이 기술주가 조금 달랐을 뿐이지 상위 대형 주식들, 가치주들이 계속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복리가 잘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S&P 500 연간 기준으로도 플러스 수익률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는 뭐냐면 혁신이 성공하면, 그러니까 즉 기술주라는 어떤 혁신이 성공하면은 복리가 폭발하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히 성장하는 걸 뛰어넘어서서 진짜 폭발해요. 여러분들 과거에 엔비디아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엔비디아 내가 2년 전에만 투자했어도 뭐 팔란티어 뭐 1년 전에만 투자했어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복리가 제대로 폭발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유로 같은 종목을 들고 있으면 변동성도 확대된다는 거. 그러니까 폭발이라는 게 좋은 의미도 있지만 안 좋은 의미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2026년 그래서 시장의 질문을 생각을 해보면 AI는 실적이 되는가? 이 질문을 꼭 갖고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기대와 검증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는 해가 될 것 같고요. AI의 실적화. 이거는 지금도 물론 실적화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투자되는 것 대비해서 실적화가 되는지, 즉 데이터 센터를 막 짓고 전기도 막 만들고 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검증, 실적이 잘 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2026 초에 시장의 핵심 질문은 AI는 진짜 돈을 벌고 있는가? 여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기대한 만큼 벌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IMF가 경고한 게 생산성과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기대는 금융시장 충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AI 기업들 중에 중소기업들은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빅테크들은 AI 이전에도 다른 걸로 돈을 잘 벌고 있었어요. 구글 같은 경우는 광고, 메타도 광고로 잘 벌고 있었죠. 애플은 뭐 이미 AI보다도 사실 아이폰 판매해서 돈 잘 벌고 있었고, 엔비디아도 데이터 센터 이전에 사실 뭐 엔비디아 칩 그거 쿠다 칩 그걸로 돈을 이미 잘 벌고 있었고 아마존도 뭐 말할 거 없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빅테크들은 AI 이전에 어떤 걸로 돈을 벌고 있었나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주식은 기업이 아니라 실적 시스템이다. 네. 기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과 함께 가는 실적. 그래서 분기 실적을 봐야 되고 빠른 검증. 이게 동반돼서 복리가 쌓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의 중심 이벤트는 어닝이 있고요. 실적 발표. 그리고 실적이 좋으면 자본 유입이 가속화되고 실적이 나쁘면 자본 이탈도 즉각적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적, 사실 이거는 약간 요즘 달라지고 있는데 실적이 좋아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자본 유입은 계속 되고 있는데 자본 이탈도 조금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아무래도 AI의 좀 대표성으로 지금 상징성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반발심도 있고 기대도 굉장히 크고 그런 게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의 톤을 보면 거시적인 것보다 조금 미시적인 거, 그러니까 연간 실적보다도 분기 실적 그런 것들로 조금 초점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좋은 기업이 살아남는 시장 이것보다도 실적 시스템이 기업을 단련시키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적 시스템, 분기 실적을 어떻게 보냐? 단순히 매출 잘 나오는 게 아니라 현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냐? 아, 애플 같은 경우가 현금을 굉장히 잘 보유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플은 어떻게 보면 주가가 은근히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 보는 그런 실적을 우리가 볼때 단순히 우리가 매출이나 그런 것만 볼 게 아니라 순이익도 보고, 이익도 보고, 현금 흐름도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거 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것도 다음에 함께 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래서 금리보다 더 중요한 변수가 뭐가 있나 생각을 해보면 할인율과 현금 흐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주가 상승이랑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렇게
동치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만 많은 상태고요. 진짜 핵심은 현금 흐름이 실현될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어떻게 보면 회사가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만큼 그 매출을 실제 회사 돈으로 이렇게 치환시킨 게 잘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진짜로 만들어질 확률. 우리가 회사가 돈 많이 번다고 해서 월급을 많이 받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거기에다가 개개인별로 월급까지 현금으로 제대로 잘 받으면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사도 계약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게 현금으로 딱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건 진짜 계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계약을 뭐 아무리 계약을 많이 했다라는 뉴스가 나와도 그게 진짜 현금으로 돌아온 계약인지 그걸 우리가 실현이 진짜로 됐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페더럴 리저브 SEP 같은 경우는 할인율 기대를 만들고 그 기대는 결국 실적 검증으로 돌아온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실적은 결국에는 현금으로 회사 통장에 돈이 꽂혔냐, 진짜 계약까지 맺어지고 그게 현금으로 꽂혔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숫자로 보는 미국 주식의 습관,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자본 재배치, 그리고 자동 리밸런싱. 이 자동 리밸런싱이라고 하면은 워렌 버핏이 계속 얘기하는 인덱스 펀드 그거와 유사합니다. 자동으로 어떻게 보면 그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바꿔준다라는 거죠. 인덱스 펀드가. 그래서 실적은 지수 편입 확대 그리고 지수 편입이 되면은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고 자금이 유입되면 자본 비용이 하락하고 자본 비용이 하락한다는 뜻은 추가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한 자본 비용은 흔히 말하는 좀 안 좋은 거,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가는 거, 그게 하락한다는 뜻은 추가 성장,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복리가 자동으로 흘러가는 구조다. 미국은.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나요? 삼성전자 생각을 해볼게요. 지수 편입 이미 됐죠. 코스피 내에서. 편입됐어요. 근데 패시브 자금 유입됐나요? 이건 최근에 됐죠. 근데 최근까지도 안 됐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혀버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이게 유동적으로 잘 흘러간다라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게 조금 잘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이 부분 자금 유입이 됐고 자본 비용까지 하락이 됐는지 요거까지도 한번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자본 비용이 하락하더라도 과연 추가 성장까지, 그러니까 추가 성장이 단순히 반도체를 많이 팔아먹었다. 그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반도체를 많이 판다는 뜻은 자본 비용을 하락시킬 수 있다라는 뜻이긴 한데 그게 추가 성장으로까지 이어지냐랑은 조금 반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추가 성장을 해가지고 뭐 핸드폰을 더 많이 판매한다, 스마트폰 많이 판매한다, 이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라는 거죠. 추가적인 신사업 같은 거를 엔비디아처럼 계속해서 걸쳐서 내야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만 판매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오늘의 미니ber필 랩 한 줄 결론을 생각을 해보면 시스템 투자가 굉장히 미국엔 잘 돼 있다. 네, 복리로 흘러가는 거, 그리고 글로벌 연결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미국 기업만 사는 게 아니라 세계 자본이 흘러가는 검증 시스템에 연결돼 있다라는 거.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꼭 해야 한다라는 이런 말의 의미는 사실 투자를 막 권장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개인의 돈을 쓰는 거니까.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보장이 굉장히 꼭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미국 주식 꼭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바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꼭 해야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안 하면 손해 이게 아니라 연결하지 않으면 글로벌의 기본 흐름 아까 글로벌 자산의 기본이 미국 기업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글로벌의 기본 흐름을 놓치기 쉽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한국 기업들 중에서도 몇몇 대기업들이 미국 기업과 연결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이 글로벌 연결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국 기업들도 그냥 한국 기업으로서 이제 끝나는 거를 넘어서고 있어요. 성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글로벌 연결성이 뛰어난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조금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 미국 주식은 왜 꼭 해야 될까? 이거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자본이 돌아가는 이런 어떻게 보면 검증 시스템, 자본의 검증 시스템이 수십 년간 이렇게 검증이 됐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나의 자본을 어떻게 어, 우리가 검증해야 될까? 나 혼자서 검증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은 미국 시장이라는 거대하게 오랫동안 검증되어 왔던 시스템을 한번 보면서 나의 자본도 한번 검증해 보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도 재밌는 얘기 함께 나눠봤고요. 여기까지 미니 버핏 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